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경기도 구리시 인창중학교 이채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또래상담부 활동과 명예경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저는 아동 대통령 모집 공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제가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동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각 아동의 인권, 안전, 교육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의 교육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실습과 토론으로 이루어진 참여형 학습이라는 말과는 맞지 않게 자유학기제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수업은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주시고 학생들은 그에 맞는 학습지를 채우는 등의 수업을 하는 참여형 수업과는 먼 수업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업을 흥미있게 들었던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학기제의 수업 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벨상 수상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업 방식인 하브루타에 대해 아시나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학습 방법인 하브루타는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과 답을 하며 공부한 것에 대해 논쟁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수업 방식에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를 적용해 봅시다. 학기 초에 설문조사로 학생들이 알아보고 싶은 직업을 조사하고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학생들을 한 주로 묶어서 서로 토론하고 발표를 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학력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이 아직 꿈에 대한 생각이나 목표가 없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나 꿈이 없어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닌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하여 자유학기제라는 정책 말고도 온라인 직업체험이나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꿈을 찾고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의 안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거의 매일 아침 시간마다 안전 영상을 시청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본 안전 영상의 종류와 퀄리티는 변하지 않고 안전 실습의 횟수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영상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초, 중, 고등부로 나누어 시상작을 실제로 학교에서 틀어준다면 실제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강기 사용 방법에 대한 안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실제로 저에게 하강기 방법을 물어본다면 저는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보는 것만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재나 지진, 생존 수영뿐만이 아니라 하강기 사용 같은 다른 분야의 실습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예방 및 신병교육, 양불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신체적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센터나 다 들어줄게, 그리고 학교의 상담실 등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한 곳은 많지만 자신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하여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심리방역 영상이나 마음치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가 지속되고 아동들의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난 만큼 거북목이나 구본 등 척추측만증 등 아동들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자세를 검사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창체나 체육 시간에 올바른 자세나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동의 인권 분야에서 장애 아동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와 같은 반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었고 사랑반의 존재만 알고 있을 뿐 장애아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 친구들과 놀기에 바빴고 반 친구들과 친밀하고 깊이 있게 어울리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꾸려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지에서 비롯된 제 행동이 아주 후회스러웠고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생각에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 사이에 벽이 있는 이유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외부 강사를 통한 교육이나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외부 강사 교육, 심리 및 자폐치료를 위한 로봇인 카스파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동 대통령이 된다면 아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동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